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1% 상승, 코스닥은 0.6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이 3% 가까이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약간 이제 갭 띄우고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좀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한국 증시를 오히려 약간 이제 미국 증시가 따라오는 형태, 물론 이제 뭐 상승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다음 날 우리 증시는 갭 띄우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고요. 미국 증시가 약간 뭐 이렇게 이제 좀 약세한 날 그 다음 날 우리 증시는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어떤 저평가 국면이 한국 증시가 지금 더 훨씬 미국 증시에 비해서 매력적이다 보니 이런 어떤 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미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조금 예측을 해보면 약간 뭐 오늘 우리 증시처럼 뭐 살짝 개파락 시작했다가 한 0.5% 정도의 상승? 요 정도. 마무리되고, 우리 증시는 약간 지금 저도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 포인트를 21선 혹은 요 정도 구간, 880에서 9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또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형태? 그러다가 어떤 뭐 시점 6월이 될 수도 있고, 뭐 7월 여름쯤에 연준이 이제 빅스택을 실제로 이제 단행하는 시점 해서 모든 증시의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 그쯤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권을 상단으로 간다든지 뭐 살짝 돌파해주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시장을 그렇게 좀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HLB 그룹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HLB 생명과학이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멘트는 딱 그겁니다. HLB 그룹주는 일단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당히는 없다.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한 뭐 진짜 최소 뭐 60% 70% 뭐 한 100% 이상까지.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약간 조정 없이 올랐다가 반등 없이 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방송에서 멘트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보면은 뭐 거의 이제 한 이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요때 시세 한번 냈고 요때도 시세 한번 냈고 이때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요때 같은 경우에는 한 120%, 요때도 한 120% 가량 시세가 나왔네요. 요때는 한 130%.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한 100에서 한 130% 사이의 반등이 항상 나오고 반등 없이 죽었다. 요때도 보시면은 거의 뭐 이날 하루 음봉 나오고 쉬지 않고 올랐죠. 이때가 이제 130% 상승하고 이때 살짝 쌍봉 한번 만들어내고 진짜 반등 한번 없이 이게 진짜 거의 개인들 죽이는 차트거든요. 거의 이제 원위치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거의 이제 뭐 한 1년 좀 안 되게 조정 거치고 이제 재료가 발생되니까 여기서 또 쭉 뽑는 형태. 야, 이게 뭐 몇 프로나 이번에는 올라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과거가 똑같이 이제 되풀이 된다라고 하면 한 110에서 130% 가량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만 원에서 한 2만 1천 원 가격대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요런 어떤 상승률의 어떤 뭐 패턴? 조금 못 미치는 19,000원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에 아마 그냥 뭐 조금 아쉬울 때, 항상 우리가 매도는 조금 아쉬울 때, 하고 매수는
약간 이제 공포스러울 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저라면은 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뭐 노토스, HLB 생명과학 오르고 나서 이제 뭐 순환매도 지금 HLB 제약 그리고 오늘은 HLB 테라퓨틱스까지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테라퓨틱스까지 상한가를 들어가는 때가 오면 아마 그때쯤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증거금 100% 종목을 긴 시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가 좀 이제 조금 우리가 뭐 흔한 표현으로 구리거나 좀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 뭐 증백 종목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뭐 여러 번 뭐 10번, 20번, 30번, 40번 그렇게 이제 매매해서 수익 내봐야 결국에는 이런 애들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뭐 한두 번 악재 맞거나 뭐 악재면 다행이죠. 악재로 뭐 1, 20% 맞는 거야. 그냥 금방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비중을 뭐 너무 싫지 않았다면. 근데 항상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올 3월에도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하셨던 것처럼 뭐 거래 정지, 뭐 상패 이런 것들 한번 맞게 되면 그냥 정말 오랫동안 내가 뭐 1년, 2년, 3년, 4년 매매해서 쌓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뭐 상패를 뭐 한 2, 300만 원 당하면 이게 끝인 거지만 내가 열심히 1,000만 원으로 한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시드를 만들었는데 이 5천에서 한 1, 2천 들어갔다가 뭐 거래 정지 당하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증백 종목은 웬만하면은 뭐 보유를 길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버나잇도 잘 안 하려고 해서요. 이런 애들이 막 쏘면 그냥 어유 부럽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뭐 하더라도 그냥 뭐 단일당 단타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뭐 이제 지금 뭐 HLB 그룹주를 보고 있기보다는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지금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약간 이제 살려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얘네가 살려놓은 게 아니 뭐 이제 얘네가 살려놓기 좀 전에 휴마시스가 이제 북한 코로나 관련 재료로 바닥권에서 이제 슈팅이 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슈팅 나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한 종목 두 종목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뭐 조화제약, 뭐 이연제약 이런 애들도 튀었고 진원생명과 그다음에 뭐 서울바이오시스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끼가 상당했던 과거에 시장을 주도한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꼭 이런 어떤 타이밍에 기회를 엿보면서 뉴스 딱 내고 급등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뭐 조금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제가 주목했냐면 노토스가 그 CRO 관련 테마예요. 근데 이제 바이오톡스텍도 지금 이제 CRO 테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임상 시험 수탁기관 테마에서 혹시 분위기 타가지고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차트도 나쁘지 않죠. 뽑고 죽이고 다시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뽑아줄지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 방금 언급드렸던 뭐 휴마시스도 움직이는 모양새가 쉽게 뭐 죽기보단 계속 밀어 올릴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기 편선들 밀집해 있는 17,500원 구간까지는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 형제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세무조사 이슈도 아직 해결이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게 좀 아니고 일단 대시세를 내고 약간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정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거나 밑으로 이제 하방 돌파하고 떨어지거나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때 뭐 별다른 뉴스 없이 하한가 보냈다가 다시 다음날 말아 올렸다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조금 이제 수상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은 조금 이제 불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방향이 정해지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동제약도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는 있지만 확실히 뭐 5만 원을 좀 돌파해 준다거나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야 얘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쟁 테마 뭐 식품주들도 그렇고 원자재 인플레 관련 재료도 그렇고 뭔가 제 마음속으로 시장이 반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 테마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뭐 약간 좀 질린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얘네들은 그냥 약간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은 저는 사실 뭐 확실히 이제 2,400원이나 이런 구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재료가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되면 매매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요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두 가지 이제 가능성 뭐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이제 저가 지켜주면서 양봉을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문제지 오늘 만약에라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양봉을 나왔다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이제 뚫어놔서 공략하기가 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얘도 이 딱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었던 2,400원을 종가상 일단 안착을 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시세가 이어질지 이제 물량 넘겨놓고 죽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파동의 어떤 그 크기로만 보면 아직은 뭐 1파 한 2파 정도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2파의 구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뭐 변곡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갈지 쌍봉 맞고 죽을지. 뭐 이등주는 뭐 수산중공업이고 얘도 4,000원 가격대를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은 또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건 사주동환이랑 대주산업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대주산업은 아쉽게도 오늘 요 중앙 가격대 4,3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지 못했네요. 네, 얘도 뭐 이렇게 안착하는 구간이 오면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한번 또 트라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한일사료도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졸졸이 타고 떨어질지 굳이 한다면 뭐 차라리 한일사료는 뭐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현대사료도 얘는 진짜 워낙 진짜 미친놈이라 진짜 한 번 더 가는 거 아닌지 한 파동 두 파동 3차 시세까지 전고점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와줄런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뚫고 가줄런지 뭐 무서워서 매매는 못 하겠어요. 물론 대응이랑 타이트하게 잡고 하시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죠. 하다 보면 물리고 물리다 보면 물타기 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고점에 있을 때는 접근을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테마 애들도 이제 식품주가 살아나니까 힘을 또 좀 받죠. 석탄 관련은 오늘 이제 오전에 뉴스가 있었어서 GS 글로벌이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석탄 재고가 없다라는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와가지고
반등에 좀 성공을 했던 것 같고, 얘도 여기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지. 그리고 지금 에너지 쪽은 가스를 보셔야 됩니다. 유가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지금 가스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쪽에서 보시려면은 얘네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대성 산업이 이제 딱 대장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성 에너지랑 GS랑. 뭐 얘도 뭐 이렇게 파동 가져가다가 장대 한번 하나 나오면 어느 순간 또 딱 이제 전고점 뭐 뚫으면서 신고가 영역이 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 눌림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전쟁 테마 난리 치면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을 또 잠잠하다가 식품주들 조정이 좀 나오면 얘네들 또 눈치 봐가지고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제 이제 시간에서 오르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냥 음봉 맞고 죽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잡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뭐 요 봉을 보면은 구형테크의 뭐 이런 모습이랑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갭 띄고 쭉 음봉 민 다음에 요 가격대 지켜놓고 이렇게 다시 이 음봉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가는 흐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 애들은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뭐 고가권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흐름을 버티고 있는 게 우진인데, 얘도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두고 1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한번 이제 다시 뉴스 동반해가지고 뚫어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밀릴 수도 있겠죠. 네, 우진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 원전 애들은 당분간은 좀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진이 여기를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원전주들도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 있겠죠. 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제 뭐 한신기계도 여기 가격대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졸졸이 타면서 흘러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일단 여기 이제 갭은 메워놨고, 여기 갭 발생됐던 구간인데, 요렇게 좀 돌아 나가 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원전 테마는 항상 뭐 화끈하니까 얘네도 매매하면 수익을 잘 주거든요.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잠깐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재료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 테마에서 광면전기랑 뭐 일진전기, 생명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광명전기는 오늘 그 단일가 때문에 좀 하락이 시간에서 좀 많이 나왔고, 일단 뭐 5일선 올라올 거고, 개파락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채워 나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구형테크랑은 얘네들은 사실 조금 너무 이제 뻔해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목이 빠져라 모두가 지금 쳐다보고 있을 종목이거든요. 재료가 이제 또 명확하니까 금요일 날 며칠 남지 않았고,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이벤트를 앞두고 올렸다가 약간 이제 뭐 재료 소멸로 죽일 것인지, 금요일까지 그냥 2차 저차 흐름 유지해 놓고 주말 동안에 재료 발생되고 월요일 날 한번 쭉 당겨줄 것인지, 그 부분 얘네는 뭐 이제 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주들도 예를 들어 뭐 일단 뉴스는 뭐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일단 움직임 자체는 뭐 부산주공이 이렇게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느냐, SPO셀도 일단은 뭐 조정 후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을 돌파시키면서 또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소라는 재료는
어, 뭐 소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봐야 될 재료라고 보고 있고, 유니크도 보시면은 요때 한번 시세 내고 급하게 죽이더니 좀 과하게 죽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장 폭락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좀 과하게 죽인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수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일단 대장이 휴림 로봇이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 뭐 이제 살짝 또 눌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이제 좀 컸던 뭐 로보로보나 시세를 쭉 내고 1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돌아 나가면서 요렇게 이제 시세가 좀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미 한번 시세를 냈던 애들을 재공략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반등 나왔다가, 그러니까 휴름 로봇이 땡겨주니까 그냥 로봇주들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들처럼 이렇게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 좀 때가 좀 많이 덜 탄, 우리가 이제 세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핑 종목이 없나? 좀 찾아보다가 한 TPC라는 종목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좀 오늘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때 이제 급등 한번 하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롤링을 했고요. 그래서 5,700원 구간 정도를 만약에 넘겨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이제 뭐 로봇에서 TPC랑 아까 뭐였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바이오톡스테 요렇게 정도 관심 종목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관심 가져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퓨런티어는 뭐 이미 상한가 나왔고, 모트렉스도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보면은 자율주행 애들이 많아요. 뭐 인포뱅크도 자율주행이면서 애플카 관련주기도 하고, 현우산업도 예전에 그 애플카 관련주였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런 애들이 요즘 이제 약간 이제 트렌드도 있거든요. 역배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한번 쭉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